안녕하십니까, 사채튜브입니다. 728 부동산 대국민 담화 분석 후기입니다. 자,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일 제작한 영상이 있었죠. 대국민 담화 미리 보기라고. 댓글창을 통해서 고정란을 통해서 링크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얼마나 싱크로율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발표될 728 대국민 담화분의 내용의 일치 정도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개망신당하고 박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700다리 유튜버, 저를 굉장히 또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제 채널에 떡상을 기원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체면치레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싱크로율 100%를 만들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현재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콘텐츠를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어떤 담화문인지 얼마나 일치하길래 얘가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담화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글 파일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하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처럼 조금의 품을 들여봤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런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4월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한번 씁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명확한 기조. 응? 공급 확대? 응?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보고 있고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 주택 공급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거 오늘부터 했다는 얘기잖아. 3기 신도시 잘 기억하세요. 제 영상에서 3기 신도시 굉장히 오늘 얘기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냥 짧게 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동산 안정은 최우선적 정책 과제다. 지금 부동산 시장 주택 수급과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다.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이다. 특히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긴 하겠다. 매진해 가겠다. 다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 공급을 객관적 수치로 보니까 어라?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됩니다. 즉 공급 부족은 아니야. 하지만 공급은 하겠다 라는 부분. 자, 그렇다면 수요 측면도 이야기를 합니다.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즉 니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그럼 수급 이외의 요인들도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심리를 얘기합니다. 심리. CSI 심리 지표를 보니까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기대 심리가 너무 높다. 수익을 기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 부동산 시장 왜곡한다. 요거 근데 전체 퍼센테이지로 나왔죠. 몇 건 잡았는지 요거 아침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잘못한 거고 이거 나오는 거 잘못된 거지만 글쎄요. 이게 시장 전체를 왜곡했다고요? 즉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한마디로 현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주택 가격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나옵니다. 외환위기 나와요. 쭉 나옵니다. 지금의 불안감에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귀기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택 공급 확대, 대출 수요 관리, 투기 근절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최우선을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어제 제가 다 얘기했죠 이거. 부동산 시장으로서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가계 부채 증가율 관리하겠다. 부동산 교란행위 가만 안 두겠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 말투가 왜 이러냐고 옆에서 지금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데 심각해요. 이거 지금 저 심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말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섭니다.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불안 심리가 진정이 돼야 하고, 주택 공급 확대 세 가지 원칙,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 이게 나와요. 이렇게 대단지 막 직주 근접성, 3기 신도시 얘기 나옵니다. 24만 호, 오늘부터 3기 신도시 얘기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 CC 8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겠다.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는데 오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정해진 게 이렇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하게 오늘 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야.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새 아파트 사람들이. 왜 자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갑자기 또 화나네. 저 회사인데. 공급 정책의 성과가 청약 시점의 조기화. 조기. 3기 신도시. 지금 예측했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드디어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근데 보면서 지금 제가 오늘 캠을 안 켰는데 풀로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안 킨 게 다행이네. 진짜 표정이 진짜 너무 적나라하게 썩어 있어갖고. 확대 시행한다. 청년층,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죠. 나옵니다. 나왔어요. 구체적인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이것도 똑같아. 노력하겠다. 지자체의 협력 강화, 그러니까 법안과 여러 가지 공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내나가겠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애로 요인을 점검하겠다. 10년 동안 공급된다. 공급 얘기 계속 할 거라 그랬잖아요.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할 거다.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계속 집값 빠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부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금 결국에는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To my best. 끝났어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금융위원장은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금리 인상 시기 다가오고 있어요. 금리 올릴 거예요. 지금 위험해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드릴게요. 이금융권도 잘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 쓸게요. 부채 증가율도 잘 볼게요. 돈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빌리세요. 라고 금융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경찰청장까지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투기에 대해서는 잡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4대 시장 교란 행위 잡고 있어요. 거듭감 유지하지만 부동산 투기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담화의 전부입니다. 자, 느껴지는 바가 있으세요? 기존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일선의 기자들이나 모두가 지금 뭐 나올 거 있나? 라고 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올 게 없는데? 딱히 지금까지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야, 혹시나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그 2분짜리의 그 짧은 콘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100% 들어맞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론. 부동산 안정 필요해. 주택 공급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쌉 인정은 못하겠어. 왜? 지금 밖에서 떠드는 수준으로 주택이 모자라지도 않고 공급도 잘 될 거라니까. 수요도 지금 안 많어. 수요 공급은 원인이 아니야.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원인이 아니고 심리 요인이 작용이 중요한 거야. 아무튼 심리야. 과도하게 기대하지 마.
그리고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 거래 있었거든. 이거 문제잖아. 몇 건인지 물어보지 마. 0.1%안 돼도 물어보지 마. 이거 문제잖아. 잘못한 건 문제잖아. 수요 공급? 응, 아니야. 기대 심리, 투기 불법 거래 이게 주 원인이야. 자, 쌉 인정 가능?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론 나옵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지 지금 고점 꼭지라고. 비싸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 기다려봐. 우리 믿고 정부 믿고 하향안전세 기다려보고 모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법안을 통해서 지자체 공조를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게. 자, 이겁니다. 오랜만에 개거품 한번 물었어요. 읽으면서 지금 왜 이분들이 이걸 했는지 아직까지 지금 이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Y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봐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나올 정책들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면 저 같은 학고들, 이런 말씀은 안 되지. 학고 이런 말씀은 아니, 일본 말이지. 저 같은, 저는 부동산 출입 기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증권 출입 기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측이 됐다는 거는 저 말고도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오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에이 설마. 오늘의 결론, 설마가 사람 잡았다. 역시는 역시다.